네, 지그재그로 갑자기 가시는 걸 보니까 옆에서 누가 충돌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보니까 지금 오른쪽에서 차량이 약간 좀 밀고 들어온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저 오른쪽 차량이 지금 유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면서 좀 타격을 준 것 같습니다. 유리창이 지금 깨진 거죠? 네, 이런 상황인데 변호사님 두 분은 이번 사고를 블랙박스 차량 입장에서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드판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몰입해서 보셨을 텐데, 네. 이번 경우는 사실 그냥 블랙박스만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상황인지를. 변호사님들이 이제 몇 대 몇 적어주시고 또 얘기를 나눠봐야 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지금 사고 상황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간선도로에서 그 합류 지점이 지금 시작되는 지점에서 1차선을 이제 운행 중이던 그 블랙박스 차량이 차선을 변경해서 2차선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그 오른쪽에서 또 합류되기 전 도로에서 네. 4차선에 있다가 심지어 3차선을 지나서 방향지시 등 작동도 없이 2차선으로 곧바로 들어오는 걸 이제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 예, 그래서 그 정도에서 이제 왼쪽에 이제 진행하던 블랙박스 차량은 80% 정도가 이제 2차선에 진입을 다 했던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네. 지금 들어오는 차량은 한 1-20% 정도가 진입을 하면서 발생한 상황 같아요. 예. 예, 영상만으로만 보면 이제 이게 비접촉 사고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소리가 지금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충격이 살짝 있었다고 이제 가정하고 저는 이제 봤는데요. 네. 이제 상대 차량이 3차선에 진입할 당시에도 지금 방향지시 등을 작동이 없이 네. 앞차와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고 갑자기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됩니다. 예, 예. 그냥 뭐 쭉 그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합류를 하고 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왼쪽에 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왼쪽에서 또 블랙박스 차량은 그 2차선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합류 지점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사각지대에서 계속 진입을 하게 되는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게 차가 없는 줄 알고 쭉 들어와 버리는 상황 같고요. 네. 그냥 저기 사이드미러만 보고 들어오는 상황 같아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과실을 이제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차로 변경 시 사고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일반적으로 한 차량이 직진하다가 이제 또 끼어든 경우에는 7대3으로 이제 보는 게 보통 가능하지만 예. 뭐 직진 차량이 이제 3이고 선행에서 이제 진로 변경 차량이 이제 7을 주게 되게 되는데 예. 이렇게 이제 동시에 서로 차로 변경할 경우에는 5대5로 보통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좀 특수한 경우로서 보면은 이제 네. 명확하게 그 블랙박스 차량이 선진입을 한 80% 정도 했어요. 예. 그래서 서로 동시에 들어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7대3, 5대5 이 사이를 좀 조정을 해서 블랙박스 차량이 4, 그리고 그 오른쪽에 들어온 차량이 6 정도로 수정을 좀 했습니다. 기본 과실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대6으로 놓고 봐서 예.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감할 사유가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블랙박스 차량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예. 합류 지점에서 우측 차선의 경우에 바로 앞에 우측 지금 3차선에 차가 있긴 있어요. 네. 보면 거기까지는 보입니다. 진입하면서 딱 바로 앞에 있는 차량이니까 그게 있다고 그것만 인식하게 돼 있거든요, 보통은. 근데 그 차로 바로 뒤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넘어오는 차까지 보기 되게 힘들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기는 좀 어려울 상황 같고요. 또 이제 영상에서 보면 블랙박스 차량이 그 급가속을 하거나 한 상황은 보이지가 않아요. 네. 상대 차량의 경우에도 4차선에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2차선으로 무려 2차선을 거쳐가지고 곧바로 진입하면서 그 과정에서 전혀 감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감속을 하지 않는 걸 봤을 때는 이제 통상 합류 지점에서는 본선 차량과 합류 차량 모두 상호 간에 이제 새로운 차로의 발생에 따른 진입 가능성을 예상해서 네.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할 것이지만 예. 합류로 인해서 새로운 차례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후행 직진 차량에 대해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 블랙박스 차량이 이제 우측 합류 차량의 합류 시도를 인식할 가능성이 아예 없었는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로 접근해 보면요. 네. 블랙박스 차량도 합류 지점이 시작되는 사정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오른쪽에 그 합류 지점이 보이죠, 저 표시가. 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합류 차량에 대한 주의 의무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이고 합류 차량의 진입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블랙박스 차량의 인식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 합류 차량의 경우 이제 보시면
저 오른쪽 4차선에 또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한다면 네. 이제 거의 뭐 그 방향 지시 등의 뭐 작동도 없고 네. 또 너무 고속에서 무리해서. 예, 감속도 없습니다. 저게 지금 오른쪽 차 두 대를 다 피해서 그대로 오는 건데 지금은 예, 좀 이제 천천히 돌린 건데요. 예. 또 원래 산후면을 보게 되면은 영상을 보게 되면 감속이 전혀 없는 걸로 확인할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대 차량의 경우를 이제 보면 합류 지점에서 진로 변경을 위해서 충분히 후방을 살피지 않은 기본 과실이 있었고요. 아까 그것은 6대4에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과실 이외에도 합류 지점 직전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뭐 여기 자세히 보게 되면 명상에 60km에서 80km로 감속하라는 도로 표지가 바닥에 있어요. 네. 네, 꼼꼼히 보게 되면 그게 나오는데요. 예. 저도 한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 표시가 이제 있음에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 이제 과실을 좀 더 이게 과실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과실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이런 간선도로 내지는 고속도로에서는 진로 변경 전에 최소 100m 전에서 방향 지시 등을 작동을 해야 됩니다.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30m죠. 네네. 지금 그런 것도 아예 그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어서 이제 신호 불이행 사실이 있죠, 오히려. 네. 뭐 이제 무려 2차로를 가로지르다시피 해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앞차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곧바로 진입한 것. 또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너무 매우 낮아진 상태였다. 네. 이런 걸 봤을 때 20% 정도의 과실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네. 결론을 이제 8대1로 했는데요. 네.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상대방 차량,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보면은 그 합류 지점 직전에 감속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인치, 80인치까지 보이진 않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그 바닥에 나타나거든요. 예. 도로 바닥에 나타나는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그 표시된 제한 속도보다 20km 이상 빨리 갔을 때는 그럴 때는 중과실에 해당되거든요. 예. 거기다 다시 또한 10%를 또 얹어야죠. 그래서 그등 9대1이 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유, 네. 아니, 정말 굉장히 허 변호사님이 매의 눈으로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허나무게 몇 대 몇 보는 줄 알았어요. 저 지금. 네, 반면 최신영 변호사님은 지금 네, 네. 블랙박스 측이 30, 저는 그리고 상대방 측 70이다 해주셨거든요. 네, 과실 비율을 저는 70대 30으로 봤는데요. 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합류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 그리고 사고 영상을 좀 다시 살펴보면 네. 이게 그 비접촉 사고라고 저는 좀 보여지는데요. 이 도로 합류 지점에서 흔히 이제 그 백색 안전지대라고 하는 노상 장애물 표시가 바닥에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대 차량을 보면은 이 백색 안전지대의 가장 끝부분에서 주도로로 합류를 해왔는데요. 원래는 이 실선인 경우에는 아예 차선 변경이 불가능하고 점선인 경우에는 차선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위반이 있었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바로 끝나는 지점에서 그 차량 변경을, 차선 변경을 시도를 했고, 그리고 또 앞에 차량들이 서행을 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차선을 변경을 해서 2차선으로 주행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우리 블랙박스 차량 같은 경우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을 했다가 네. 아마도 이 상대 차량이 보이는 시야에서 이제 아마 잘 안 보였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 차선을 변경 주행했는데 블랙박스 차량은 어떡하지 갑자기 들어오네라고 하면서 좌우로 흔들흔들 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이 사고를 발생하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즉 양 차량 사이 차량 대 차량의 접촉은 없었는데 이 사고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블랙박스 차량은 이 가운데에 있는 이제 중앙 분리대를 이제 들이받았습니다. 흔히 이제 그 비접촉 사고에서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그 통상적으로는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와 그래도 거의 유사하게 이 사고 비율을 봐야 된다. 그 이유는 이 사고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그 다른 방향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고려해서 과실 비율을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통상적으로 그 비접촉 사고의 과실의 기본 비율은 60대 40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여기서 그 과실 비율을 블랙박스의 과실 비율을 10% 정도 이제 가산해서 봤던 이유는 이 블랙박스 차량이 이 비접촉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실 이거는 합류 구간이기 때문에 앞 차량이 얼마든지 그 진입해서 들어오거나 갑자기
이제 진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봤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합류 지점에서 주도로로 진입해오는 합류 차량의 경우는 그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라서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류 지점에서 들어왔었던 그 상대 차량의 과실을 좀 더 중하게 받고 네. 그러나 우리 그 블랙박스 차량 같은 경우도 이에 대해서 진출입로 혹은 합류 구간에서 충분한 차량이 빈번하게 이뤄질 수 있다라는 점을 봐서 그 좀 더 주의 의무를 과하게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네.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고 들어왔었던 점에서 이런 부분도 참고가 돼서 뭐 이런 합류 방법, 제한 속도, 과실, 급가속 정도를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과실 비율을 종합적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특히나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험천만한 상황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